자, 민족 말살 통치와 더불어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그에 따른 저항이 있었는지를 이제 세 번째 시기로 나누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가 뭐였죠? 무단 통치와 3.1운동, 그리고 문화 통치와 다양한 민족운동,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3, 40년대에 민족 말살 통치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저항들과 민족운동으로 극복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이 크게 세계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전쟁을 다시 준비하거나 아니면 식민지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수탈해서 그걸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근데 식민지가 많지 않았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군수공업을 육성하고 식민지를 수탈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까지 급습을 해서 41년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없어지고 이제 일본인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는 그거예요. 안내자. 여기서의 내는 뭐예요? 여기서의 일본을 뜻하는 거고요. 선은 조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선, 일본과 조선이 일체,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공황의 배경, 의미, 영향 이런 것들은 이후에 있을 그런 세계사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식민의 서사라고 해서 아이고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 글들을 계속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소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한국 식민의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로 바꾸고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워 참배를 강요하고, 이 신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천황이나 일본 침략전쟁의 이 희생자들, 여기서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의 애국자들, 순국하신 분들을 참배하라고 계속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궁성이 있는 쪽으로 절을 하도록 했다. 이걸 궁성요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관공서와 학교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본식으로 이름도 바꾸게 했다. 이걸 창시개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등 여러 가지 한글 신문과 잡지도 모두 폐간시켰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 두 가지 전쟁을 하기에는, 자, 여러분들 지도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도가 어디 나올 텐데,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조선이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식민지이니까 일본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직접 중국으로 옮기려면 뭘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 배로만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이 조선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 군수물자를 만들 수 있는 기지를 짓게 되면 더 빠르게 기차를 통해서 옮길 수 있잖아요. 이건 배로밖에 안 되는데, 그죠?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필요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수 산업과 관련된 이런 분야들이 집중적으로 조선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이 설립이 되고요. 그래서 군수 공장은 주로 좀 더 가까운 이 북부 지방, 그리고 남부 지방은 어떻게 보면 그 군인들이 먹을 쌀이나 그 옷에 필요한 뭐 면화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원료를 값싸게 공급받고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면서 이런 자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갖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참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남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시키는 원인이 바로 이 산업 불균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업 불균형.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 이름 쓴다고 배급 제외시키고 수업도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름 바꾸려고 한 거죠. 그래서 1938년, 그러니까 1937년이 이게 1937년 중일전쟁인데, 중일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총동원법을 제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수탈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 전쟁터로 끌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갖가지 인적, 물적 수탈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할머니도 요 시기를 공출, 이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공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수탈.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금속 공출.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사용 그 그릇까지 어떻게 보면 싹 가져가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일제가 시행한 정책들을 보게 되면 지원병제, 식량 배급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1930년대에는 어떤 사회운동이 있었을까? 대표적인 이 사회운동이 문맹퇴치운동, 그리고
노동 농민운동의 변화, 그리고 요 두 가지 틀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맹특치 운동은 여기서 보게 되면 조선일보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로 문자 보급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미신타파와 고습 제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야학이나 강습소를 열어서 한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다. 그래서 많은 감시와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그 1920년대 농민 노동운동은 어떤 형태라 그랬죠, 여러분들? 뭐 어떤 형태? 그쵸,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런 노동 농민운동을 진행해서 그 소수자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극복시키면 그게 식민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뭘 했다고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식민 통치에 직접 대항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오면서 그 방식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신간회가 이게 해체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노동농민운동을 활용했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일전쟁 이후로는 탄압이 강화돼서 점차 침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문의 상목수라고 하는 것에서는 농촌 계몽 의지를 다지는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 40년대 무장 독립투쟁은 1920년대 후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1919년 이후에 화려했던 시기 있죠? 누구죠? 그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 우리나라 대표였던 김규식 아저씨를 보내고 했던 이런 관점들이 이런 활동들이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이 민족주의 계열과 이 사회주의 계열 이 갈등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어져도 된다, 새로운 걸 만들자라고 하는 관점과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이렇게 갈등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김구 아저씨 있죠? 이분이 바로 임시정부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관점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의열투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봉창 아저씨가 도쿄 일본 국왕을 처단하는 시도도 하고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승전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 장성을 죽이고 여러 고위 관료들의 중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여기서 국민당 정부예요, 여러분들. 국민당 정부가 한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중국의 장제스는 높이 평가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무장 독립투쟁도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1930년대 초에 결성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이 결성되신 분들이 그래서 일제가 이게 만주사변을 일으키니까 이제 중국군과 함께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일부 인사들이 예, 중국 공산당군과 예, 항일 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30년대 후반 관내에서 조선의용대가 예, 예, 조직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당군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이게 최초예요. 여러분들 최초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죠? 관내 최초로 만든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데가 항일 무장투쟁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화베이 지방에서는 이제 일부가 가서 의용대 중 일부가 화베이 지방에서 조선의용군을 결성하고 항일 투쟁을 했고요.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북한군에 참여하게 되고 이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병력은 대한민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고 이분들이 이제 국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북한군에 참여하고 남한을 침략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광복군에 합류하고 국군의 모태가 됐던 이런 분들은 나름 의미 있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0년 충칭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착을 했고요. 열심히 이렇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뭐 이후로 그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로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충칭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건국강령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이 조선의용대 세력까지 흡수가 되면서 크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건국강령의 핵심은 이 삼균주의다. 아시겠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선거를 핵심으로 담았다. 그리고 공화정. 예. 이런 것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김구 선생님의 예, 리더십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일제가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게 1941년이었죠. 하와이 침략하면서 했던 거. 그렇게 하니까 이 임시정부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대일전쟁도 참여하고요. 영국군을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전선에 가서 일본군 회유, 포로신문, 암호 번역, 뭐 정보 수집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노력하지 않으면 해방 이후에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예, 일본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함께 특수훈련을 시키면서 작전을 준비했지만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해서 실행이 되진 못했다. 갑작스럽게 항복하게 된 거는 네, 핵폭탄 맞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네, 그래서 화베이 지방에서는 네,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됐고요. 국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네, 건국준비활동이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면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진격해서 공격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공기가 없는 진공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적 독립 달성에 실패해서 예, 발언권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디에서? 그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는 여러분들 굉장히 냉혹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네, 그 일본이 한국의 여러 가지 역사나 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걸 이게 좀 없애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식민사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식민사관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한국사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 자기네들의 그런, 네,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냥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예,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생각은 존중하긴 합니다만, 예,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못해서 식민지가 된 건 맞긴 한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네, 나름의 좀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사관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부분의, 예, 핵심은 그거예요. 민족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고, 예, 자주적으로 발전해왔음을 밝히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신채호 아저씨가 했던 거는 이 고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했었고, 박은식 아저씨는 독립운동사를, 예,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이 백남훈 아저씨는, 네, 예, 보기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네, 백남훈 아저씨는 한국사가 이런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었다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예,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들은 실증 연구를 힘썼습니다. 이 진단학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남훈 아저씨는, 네, 이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연구와 보급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한글 연구하고 보급했던 분 중에 제가 지석영, 예, 종두법 같이 보급하셨던 그분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이 열심히 그 국어 보급에 힘썼고요.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게 1921년에 생겼고요.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글을 발간하고 각양할 지금의 이런 어떻게 보면 한글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이 되고요. 그래서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한 번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고 표준어를 제정했다. 1933년에. 그래서 일제가 이걸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해산시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뭐 민족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변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학에서는, 네, 식민지 현실을 표현하고 저항을 담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저항시라고 하죠, 여러분들. 저항시. 이 저항시라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뭐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같은 분들이 이런 항일 작품을 이렇게 써서 민족의식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예,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꼭 읽어보시고 국어 편찬 과정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음악, 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음악, 미술, 영화 이런 부분에서, 연극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유입과 발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런 종교계가 어떻게 보면 이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복하는 거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 천도교는, 네, 농촌 계몽운동에 힘을 썼고요. 이 대종교는, 예, 무장 독립투쟁을, 예, 만주 지역에서 전개하는 거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예, 천주교는, 네,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하고 이 사회사업,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이 사회복지 쪽을 많이 신경 썼고요. 개신교는, 예, 주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제의 탄압을 받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불교는 민족 불교로서의 전통을 이어가서 일제 불교 통제에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뭐였죠, 여러분들?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이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뭐죠? 한인 애국단을 결성한 거죠. 의열단은 김원봉 아저씨고요.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탄압했다. 그래서 기억은 한국 광복군이고요. 이렇게 니은은 뭐예요? 디귿은 뭐죠? 리을은 뭐죠? 네. 미음은 대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픈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니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